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닝 멘트를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나쁜 년. 비욘세 먼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숫자 진행하고 계시는 셀럽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셀럽메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있지만 제가 셀럽맨님 집에 와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왔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영혼의 숫자를 들었더니 매번 녹음을 할 때 비욘세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영노자를 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내가 영노자를 먼저 하도록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영노자를 먼저 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던 그치. 차에 저희가 녹음 약속을 하면서 내가 갈까? 이러길래 아니 어쩐지 아니 내가 운전해서 내가 갈게 아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굳이 와가지고 제 녹음 장비 싹 다 들고 와서 내가 먼저 이제 녹음하는 거를 그 오프닝에 전혀 협의 없이 그니까요. 버튼 누르기 직전에 비욘세 먼저 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쟁취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줄이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왔잖아. 와서 지금 녹음실 약간 꾸려주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너무너무 놀랐고요. 근데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물론 다 겹치진 않지만은 비욘세랑 이 영혼의 숫자를 동시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먼저 하고 뒤에 해야 앞에 한 얘기를 받아서 또 할 수 있는데 그쵸. 금요일에 나오고 네. 일요일에 올라오니까. 의식의 흐름상 그렇고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 내일 모레 아주 영노자에서 신들린 연애에 대한 재미있는 특집이 나가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요걸 이제 녹음을 하면서 저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신들린 연애를 살짝 틀어놓고 밥을 먹는다든가 그렇죠. 한 다음에 그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도 네. 좋지 않나. 아주 그냥 청산 유수세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어떤 정황에 의해서 네. 네, 어쩔 수 없이 항상 비욘세 녹음을 먼저 하고 있다. 뭐 그런 걸로 합시다. 비욘세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게 언제죠? 너무 한참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영노자에서는 아무튼 빤스 네. 특집을 했고 200회 특집 때 제가 나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와서 지금 몇 그럼요. 번째죠? 3번째. 네, 소소합니다. 뭐 K-팝 노래 한 곡 나간 정도의 시간이니까.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가지고 맞아요. 네, 조금 설레면서 비욘세 청취자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나 없이 잘 지냈는지 그러니까 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세 하나만으로 충분했는지 그러니까 네, 혹시 아직도 안 넘어오신 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 개를 다 듣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상한데?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유니버스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데 그러면 네네네. 여러분 소수자입니다. 다수는 지금 두 개를 같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벤져스를 즐기면서 그 각기 캐릭터마다 이제 또 솔로 무비가 있잖아요. 네. 솔로 무비를 다 보지 않으면은 이 전체가 다 이해가 다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욘세도 듣고 영노자도 듣고 네. 밀림의 왕도 듣고 큰이로도 듣고 다 들어야 되는 다 거예요. 들어야 돼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그 낮잠이나 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맨님은 낮잠 6시간씩 때리고 있지만은 아니야 4시간 잤어. 4시간. 밤에 2시간, 네. 낮잠 4시간. 총 6시간. 예. 그러면 얼마 못 잤네요. 이런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에어컨 청소 기능일까요? 지금 너무 깜짝 놀라. 이거 뭐예요, 근데? 어머. 네. 아유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빼지 않아도 괜찮을까? 빼지 말아야죠. 홈 레코딩의 묘미기 때문에.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끄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4층인데 네. 이게 또 그 실외기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물을 펌핑해서 위로 올려야 돼가지고 이게 하나가 배관 펌프인가? 뭐 하나가 더 달렸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신기하네요. 저희 어머니 집에는 네. 무서움으로 달아줬는데, 예, 왜냐면 그거밖에 가진 게 없었대. 예, 그래가지고 그거밖에 가진 게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오질 않은 거야. 모델을. 예,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움이 원래 더 비싼데 싼 가격에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술로 그렇게만 가져오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황한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도 필요하다 그때 놀라가지고 다른데 어디 연락해서 공수해서 가지고 온 옛날 버전.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래서 막 이런. 여러분 이것이 홈 레코딩의 묘미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자고 오신 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6시간이면은 충분하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하기로 했다가 원래는 뭐 3시에 만날까 4시에 만날까 역시나 5시 반에 그쵸?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해야지 하고 보니까 카카오톡에 혼세 혹시 내일 녹음해도 될까? 그렇지. 안 되지. 네. 내일 목요일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어떤 현장감 같은 게 있으니까 당일에 허겁지겁 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지금 현장감과 허겁지겁 지난 2, 3주간 너무 즐기고 계세요. 그치? 일본까지 가가지고 짐 싸느라 녹음할 시간이 없다. 짐 싸는 걸 녹음하고. 그니까. 네, 저 근데 그 편이 소소하게 재밌었던 게 네. 그냥 비욘세님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네. 들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 녹음기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추천드리고 그 소형 녹음기도 너무 추천드리고 재밌게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후기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짐을 정말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요. 3,000년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편집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양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양말 못 찾아가지고. 7분. 양말을 못 찾을 것도 뭐냐면 쉽지 않아. 그 양말을 제가 그때 같은 색깔 양말을 왕창 한 꾸러미를 사놨는데 양말 서랍은 있지만 새로 산 꾸러미를 또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여권 못 찾은 거 있죠. 그거 그쵸. 12분 걸렸습니다. 싹 드러내서 여권이 어딨지? 여기 있네요. 깜짝 놀랐네.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12분의 정적이 원본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다. 숨 막히는 12분에 출국을 못할 뻔했어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 여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권과 뭐 핸드폰과 빤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데 여권이 없어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그 짐 싸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네. 별게 없다. 별게 없고 계속 뭘 찾아 많이 다니고 네. 그 방송만 들었을 때에는 네. 한 100평 정도 되는 집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 15평. 그러니까. 자그마한 집에 살지만은. 이렇게까지 찾아다닌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다음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은 집에서 친구 선물을 못 사서 또 해방촌과 광명시 집을 왕복하다가 결국 공항에서 티니핑 동전 지갑을 사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찮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하찮다. 또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티니핑 일본 어린이는 전혀 모르는데 그치.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다행히 좋아했고 그 어린이랑 같이 이제 친구네 고향집에 2박 3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둘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어린 5살 정도 되는 어린이랑 이제 둘이 있고 그러니까 제 친구 제일교포 친구가 둘이 자매인데 자매가 다 친해서 이제 언니 딸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축제에 간 거고 그 자매 중에 동생 딸이 이제 그 어린애인 건데 같이 있으면서 계속 식사를 하든 뭘 하든 프리큐어를 봐야 돼요. 그런 시크릿 주주 같은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알어. 그래서 프리큐어를 봐서 조금만 이제 저희끼리 좀 대화를 한다 싶으면은 히고에나이 안 들려 어떻게 그래서 미안해 하고 또 같이 보고 하면서 프리큐어의 굉장한 세계관을 제가 배워왔다. 네. 그런 재미가 있죠. 네. 아이들이랑 있으면은.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득희님이 오페어로 일하셨던 그 독일 가족분들이 계신데 오페어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오페어는 어떤 거냐면은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네. 거기에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뭐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아 홈스테이를 이제 네, 숙식을 맞아요. 제공받으면서.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숙식 제공받고 뭐 그 어학원 같은 거 네. 등록하는 거 거기에서 돈 내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문화를 좀 교류하면서 네. 약간의 어떤 그 집안 내에서 좀 도움을 주는 네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이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래 그 오페어 뽑기가 진짜 어렵다던데. 네. 그 운이 진짜 엄청 많이 좌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같은 데서도 오페어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독일에서 그 당시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싼 값에 가정부를 데려온다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잘못된 데에 가면은 진짜로 막 좀 이렇게 홀대 당하면서 일만 하고. 그래서 득킨도 빵을 3개인가 먹었다가 욕을 처먹은. 빵보다 욕을 더 많이 처먹은. 세상에. 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왔던. 언니냐. 그 집에 남자애가 3이었는데. 네. 그 집에 놀러 가면 이제 가끔 애기들이랑 이제 놀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그 외국 애들이 스타워즈를 좋아하잖아요. 네. 딱지를 모은 거야. 스타워즈. 우주선 딱지들을 잔뜩 모은 거야. 그래서 이제 컬렉션을 나한테 갖고 오면서 네. 어떤 우주선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 어렵다. 그래서 난 정말 대답 잘해야 돼.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고민한 척하면서 이게 좋다 했더니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막 이러면서 지금 표정 장난 아닌데. 내가 이거 줄게 막 생색내면서. 왜냐면 그거 이제 어디 마트에서 그 쿠폰 같은 거 나눠주면서 주는 그런 거였던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모은 거지. 근데 중복에 이제 꽤 있던 거야. 그래서 포카랑 나한테 똑같네요. 네. 나한테 그거 주면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황송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 너무 고맙다고 네. 얘기하고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밥 다 먹고 하고 슬쩍 식탁에 놓고 온. 필요도 없지만 또 버리기도 뭐하니까. 그니까.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집에 오니까 그거 두고 왔네. 아이쿠 싶더라고요. 아이쿠 하지만은 있으나 마나. 그쵸. 아무튼 그게 맨님 오페어 얘기예요? 아니요. 그 득킨네. 득킨님이. 거기에 저도 자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자주 갔었거든요. 와, 근데 아들 셋 오페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둘째를 이제 완전 갓난애기 때 그 봤던 거죠. 득킨님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녀를 보는 게 아니구나. 얘를 봐주면 된다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그 프리큐어를 보는데 그게 이제 매년 새로운 프리큐어 시리즈가 나온대요. 지금 한 20주년 정도 됐는데 그 시크릿 주주 같은 그런 건데 쭉 보고 있는데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화장을 한 남자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화장도 하고 그 일본어는 또 여자 말투 남자 말투가 있는데 되게 여자 말투로 얘기하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와 근데 저 사람은 막 속눈썹 이런 거 장난 아닌데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저런 캐릭터로 올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년 새 시리즈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제작진도 2024년 프리큐어에는 뭘 넣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하나 봐. 고통받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성 프리큐어가 처음으로 또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걸 이제 이것저것 볼 때마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저건 무슨 프리큐어다.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야구장에 갔는데 나는 그냥 설명 안 해줘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팟캐스트처럼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저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얘가 이렇게 쳐서 저기로 가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친구도 놀러 왔는데 프리큐어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불쌍했는지 옆에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작년 프리큐어가 이 프리큐어라는 게 프리큐어가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변신을 해서 막 전사가 된다 막 빌런도 되고 이런 건데 작년에 동물에서 악당으로 변신하는 시리즈가 나왔대요. 작년 시즌이. 근데 원래 프리큐어가 다 여자애들 캐릭터기는 하지만 막 발로 차고 접해고 이게 되게 격한데 그래서 일본 여자애들끼리 놀이터에서 놀 때 프리큐어 놀이 하자 이러면 막 장난 아니래요. 막 로우킥 차고 막 진짜 장난 아니래. 근데 물론 이제 애들마다 뭐 노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제 친구 딸은 굉장히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막 날라차기 하고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아 프리큐어 놀이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근데 작년 프리큐어가 동물이 진화해서 빌런이 되는 시기여서 그런지 걔네들한테는 때리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빔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쏘면 그 아이가 감화되어서 뭔가 우리 편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 타격이 없대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볼 때는 그걸 매년 얘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물에서 진화한 애기 때문에 그런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런 것까지 이제 또 괜히 알게 되고. 그리고 매 시즌 그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듀처럼 이번 시즌에는 이번 학교가 있어.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셋이 프리큐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빌런처럼 나오는 애들이 학생회장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에 학생회장이 누군가. 근데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제가 학생회장인가 봐.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로 이제 20시즌 넘게 하고 있는. 그걸 배워왔다 내가 일본에 가서. 가장 큰 깨달음. 어떤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치. 네. 엄청나게 코어한 문화를 이제 알아간 거지. 맞아요. 그리고 제 친구도 걔도 이제 머글인데 딸이 프리큐어를 좋아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리큐어가 또 매년 그 영화가 나오는데 프리큐어 무비가 나와서 옛 딴에는 이제 그냥 좀 너무 사람 많을 것 같은 때 아닌 때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극장에 갔는데 그런 우리가 싱얼롱 상영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상영이 있나 봐요. 프리큐어를. 근데 사실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되게 좋잖아요. 왜 막 겨울왕국 때도 맨날 싸우잖아요. 막 레디꼬를 애기들이 부르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싱얼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영이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딸이 5살이니까 편하게 소리도 지르고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대부분인 이제 오타쿠 집단이 온 거예요. 이제 그분들도 프리큐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박수치고 와 멋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상영회를 준비했을 거 아니야. 이분들은 대사를 다 같이 하는 거야. AR 깔고 노래하는 아이돌 가수처럼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했던 대화처럼 커피 좀 먹을래? 나 근데 이미 한 잔 마셔서 이거를 전 극장이 커피 좀 먹을래? 나 한 잔 먹고 와서 이거를 다 같이 하는 거야. 야 너무하다. 그거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얘는 너무 머글이니까 덕질도 안 해봤고 평생 덕질 별로 안 해본 애거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제 위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프리큐어가 막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야! 사방에서 아니야! 일어나! 근데 이분들은 친구 생각에는 20번 넘게 봤을 텐데 같은 구간에서 아니야! 일어나야지! 막 난리 났어. 그렇지. 그래서 딸이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지. 어떻게? 소리도 못 지르고. 아니 대사 다 따라하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친구는 영화 시작할 때쯤에 막 급하게 들어갔는데 끝나고 영화 불이 켜지고 나니까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제 그런 프리큐어가 그러니까 프리큐어 옆에 이제 조그만한 이런 동전 지갑 같은 걸 갖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파우더 팩트처럼 열려서 막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주렁주렁 단 성인분들이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셀럽맷이라는 분이 이 덕후 모임에 있다고 치면은 오늘 맨님은 안 보이네. 맨님은 어느 성우분 상영회에 오늘 가셨대요. 그래. 그래서 뭐 그럼 식사하고 넘어갈까?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일본 갔다 와서 뭐 했냐? 그러니까 어제 프리큐어 잘 알게 됐다.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어린이부터 이제 어른까지. 또 도감이 있어요. 그 어떤 100명 정도의 인명사전처럼 왜냐면 매년 나오니까. 올해 학생회장, 빌런, 그리고 프리큐어 뭐 주인공. 얘는 또 뭐를 가지고 해야지 뭐 변신하는가 이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제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추임새처럼 좀 참여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애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는 순간 이제 또 그 도감에서 찾아가지고 읽으라고. 또 읽고. 근데 읽다 보니까 약간 빠져가지고.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분량이 적냐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고 나도. 그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스며드는 거지. 네네네. 네. 근데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 동인녀 츠지 씨의 그 혹시 그거 만화 봤어요? 몰라요.
그거 이제 나 BL 좋아하는 여성들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정말 골수 BL 팬이어가지고 그 똑같아요. 같은 작품을 똑같이 계속 보는 건데도 이번에는 키스하지 않을까? 미쳤나봐. 그러면서 20번 보는 거야. 정도 했으면은 지금쯤 할 때가 되지 않아? 그치? 근데 똑같은 작품을 보는데 이번에는 키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나오는데 너무 웃긴 거지. 근데 그 비슷한 마음인 거겠지. 마치 이제 매드맥스 40번 넘게 본 제가 그치? 어머니의 땅으로 달려가다가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없어? 그치?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이번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야. 계속 없는 거야. 그린 플레이스 없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무슨 일이야? 미쳤나 봐. 그래서 그런 세계를 좀 알고 왔다. 멋있다. 네. 일본 그 학교 축제도 너무 재밌었고. 네. 아니 뭐 엄청 일정이 많더라고요. 일정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정 중에 맞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스포티파이 재팬 사무실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막 알고 보니까 막 도시락을 미리 주문해서 한 8명이랑 같이 하는 이제 회의 겸 막 미팅 겸 식사처럼 된 거예요. 그 스포티파이 재팬에는 팟캐스트 프로듀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그거 하신 분도 막 계시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팟캐스트가 뭐 어떠냐, 뭐 어떤 팟캐스트가 뭐 잘 되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은 좀 팟캐스트 유니버스 같은 느낌으로 특히 여성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욘세 듣는 분들은 영혼의 노숙자도 듣고 영혼의 노숙자 듣는 분들은 뭐 밀림양도 듣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특이하다. 그런 거 없대요. 다 따로따로다. 그러면은 일본에는 어떤 그런 팟캐스트가 인기가 제일 많냐고 그랬더니 TBS랑 같이 하는 팟캐스트 중에 이제 여성분 2분이 하시는 팟캐스트가 있어서 40, 50대 정도 된 여성분 2분이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기가 진짜 많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럼 그분들은 이제 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거를 하시냐 그랬더니 운동회를 한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운동회를 해봤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한다는 게 신기해서 어떤 운동회를 하냐 그러니까 그냥 그 2분이랑 옛날에 그 환타 펑캠프 이런 것처럼 참여해서 팬들이랑 같이 운동회를 한대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되게 잘하시나 보다. 근데 운동을 2분 다 못하신다. 그래서 그 40, 5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합시다. 스트레칭 다 같이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운동회에 참여하는 티켓이랑 그 운동회를 아육대처럼 관전하는 티켓 값이 다르대. 참여하면 10,000엔 정도 내고 그냥 관중석에서 보면 한 7,000엔 뭐 이 정도 내는 게 있대요. 진짜 참신하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김보람 감독님이랑 마이너 운동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계에 있는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만나서 뭔가 운동회를 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팟캐스트 동향 이런 얘기 쓰다가 맨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맛도상. 맛도상. 세레브 맛도상. 너무 이상해. 어떡해? 근데 뭐 어떤 팟캐스트를 뭐 좋아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저는 영혼의 노숙자라는 팟캐스트 되게 좋아하고 비욘세보다 더 일찍 시작했고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듣는 자매 같은 팟캐스트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팟캐스트냐고 저 물어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니 진짜 웃기는 걸 만들고 있더라. 그래?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가 팟캐스트인데 원래는 독일 언니들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아무래도 일본에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분 2분이 하는 팟캐스트가 워낙 유명한 게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이츠노 오네상타지 이런 독일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친구 둘이서 했던 팟캐스트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다들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와서 영혼의 노숙자를 하고 있고 뭐 어떤 뭐 영화 얘기나 뭐 일상 얘기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재밌게 하고 있다. 요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다 그런 게 있구나. 있을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2분이 원래 대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코미디 동아리에서 만났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까르르. 그 2분이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독일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 두 분의 목표는 팟캐스트를 이제 하면서 요시모토 흥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이제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요시모토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했다. 여기부터 이제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지? 독일에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아니 근데 독일에서는 유학생이고 유학생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지만 요시모토 흥업을 다니는 게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독일에서 어학연수도 아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데 요시모토에 들어가시는 게 목표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좀 되게 웃기고 재밌다. 그래서 그걸 이어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노숙자의 클로징 멘트가 난데없이 한국어로 진행을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일본어로 민나데 소다테테 이쿠 셀럽맨 네, 거기서 셀럽맨만큼은 왜 한국어식 발음이었는지 그치.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긴다. 이건 내가 친구한테 돌아가면 물어보겠다. 그치. 그렇게 누가 날 키워줄 거죠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노제팬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세월이 많이 변하고 그치. 이렇게 하면서 한국어로 바꿨지만 이상하게 억양만은 그대로 그렇지. 모두가 함께 키워내는 셀럽맨. 그래서 제가 스포티파이 재팬 사무실 본사 한복판에서 모두가 함께 키워내는 셀럽맨. 너무 일본식이지. 네. 너무 일본식이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 웃으시면서 너무 흥미롭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주목하셔야 된다. 영혼의 노숙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뭔가 콜라보를 하거나 같이 하더라도 어떤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 웃기잖아요. 그치. 그런 얘기도 했고 저도 사실 이번에 일본의 북토크 때문에 오게 되면서 이분을 살짝 꼬셔봤다. 신주쿠 같은데 조그만한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를 뭐 요시모토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치. 뭐 영혼의 노숙자 청취자분들이 또 일본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북토크 겸사겸사 해가지고 나는 진행을 하고 너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느닷없이. 뭐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는지. 싫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네. 기력이 없다. 네, 그래서 싫다. 그래서 네.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친구가 생각해보겠다라고 해놓고 그치, 대답이 그치. 돌아오지 않았다. 그치. 싫다고는 안 했지만 생각해볼게 해놓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리액션 위주로 해주시는 굉장히 경청을 잘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제 바로 옆에 앉으셨거든요. 작은 목소리로 요시모토 사무실이 신주쿠 근처에 있는데 어머 어떡해. 나름대로 의미 있었을 텐데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을 조금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네. 독일에서 박사까지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게 더 이상. 그건 진짜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은 일본은 네. 그 일본 그 개그맨 네. 분들의 그 층이 진짜 두터워가지고 네네네. 뭐 요시모토 양성소에서 1년에 뭐 졸업하는 학생만 콤비 막 500상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500명인지 500 콤비인지 네, 그럴 정도니까 진짜 뭐 한 10년 정도 무명은 네. 와카테라고 신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저랑 드라마킨이랑 생활한 거죠. 이 10년의 무명 생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을 때 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가져간다? 좀 캐릭터. 단축이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어떻게 단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외국인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일본에 와서 개그맨을 한다?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10년의 무명 동안이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무대 경험도 좀 쌓고 그렇죠. 그거를 박사학위로 싹 날린 다음에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사고방식. 물론 이제 뭐 만담을 하든 꽁트를 하든 이제 어떤 완성도 같은 거는 이제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뜨고 보자. 그렇죠.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어떤 카메라 공포증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서는 것이 너무 주목받으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막 라디오 스타를 꿈꾸면서 그럼요.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뭐 엉덩이 정도는 충분히 깔 수 있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근데 스포티파이 재팬 직원분들의 그런 리액션을 돌이켜 보면
그 박사까지 한 다음에 요시모토 들어가겠다는 플랜이 나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그냥 막 화기애애하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좀 예의 차리는 이런 느낌의 대화가 오가다가 그치. 그 요시모토 흥업 얘기로 훅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약간 처음에는 등을 기대서 들으시다가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치. 그게 어떤 일본 방송 관계자한테도 먹혔을 수 있다. 독일에서 박사를 했는데 여기로 왜 오셨나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오기 위해 독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너무 말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네. 일본어를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정보회사에서 네. 일본어 쓰면서 알바할 때여가지고 진짜 네, 그 이제 존경어 막 이런 거 써가면서 그쵸. 어렵게 가성비가 너무 좋네. 독일 유학 그 경력도 가져가면서 또 독일에서 하다 보면 독일어도 배우지만 영어도 쓰잖아요. 네. 독일 유학생들은 네. 거기에 플러스 일본어 장난 아닌데? 하지만 영어를 제가 버렸죠. 그러니까 간단히게. 언어 슬롯이 3개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 일본어도 하고 독일어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럼 영어까지 해서 3개 국어를 그쵸. 영어까지 외국어를 외국어가 3개 국어고 한국어까지 하면 4개 국어를 무려 한다. 그래서 3개 국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그 정보회사에는 정말 그 여러 나라들의 네. 수재들이 그러니까 언어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네. 네, 저 7개 국어까지 하는 애를 제가 봤거든요.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7개 국어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교관이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뭐 약간 그런 경우도 봤고 기본은 3개 국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독일어, 영어, 그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그 이제 그 회사는 그 리서치를 주로 전화로 많이 하는 곳이어가지고. 와, 전화로 외국어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하면서 이제 가장 잘했던 그리고 이제 세상에. 원래는 영어로 그 리포트를 남겨야 했지만 네. 제가 혼자서 독일어로 남긴. 네. 어쨌든 길은 내가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저 일 잘해서 막 시급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서 맞아. 태클을 걸지 않고 괜찮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스탠드업 코미디 이런 거 지금 좀 기력이 없으니까 그때 그렇죠. 답장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나중에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그러니까 생각은 언제든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그 와타나베 나오미라고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 팟캐스트도 요즘에 하시고 맞아요. 미국 가가지고. 네, 근데 그 일본에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갑자기 뜨면 뭐 레귤러 프로그램이 엄청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완전히 이제 얼마 안 돼서 소진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시장에서 어쨌든 나는 다 소모되고 끝이 보이는 느낌이 드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간 거야. 그냥 간 거야. 맞아.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했어요. 와. 시작했는데 그거가 이제 투어를 지금 도는데 영상이 짧게 클립이 올라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게 그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짧은 영어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어민들 앞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데 좀 재밌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도 그분이 팟캐스트 하는 거를 알고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심지어 팟캐스트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진짜 잘해야만 외국어로 팟캐스트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니야. 그 틴더썰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디 추천에 떠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 팟캐스트 테마 자체가 나오미에게 미국의 여러 개를 이제 친구들 게스트들이 나와서 하나씩 알려주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애편이어서 틴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약간 설명하는 방식이
유 넷플릭스 앤 칠, 아이고, 키스 앤 키스 앤 키스 앤 키스 앤 키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갈래 해서 우리는 키스를 시작했고, 그게 좀 더 깊어졌고,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클립이 올라온 거는 막 그런 거였어요. 미국에 와서 놀랐던 거 그런 거는 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위 아래 업 앤 다운 오픈 오케이. 근데 왜 사이드가 Y 오픈 그렇게 된 거야. 사이드 열려 있나 보다. 사이드가 틈이 큰가 봐. 좀 틈이 커가지고 가끔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 특유의 어떤 그런 눈이 마주쳤을 때 근데 미쳤나봐. 너무 웃기다. 사람들도 다 아니까 빵 터지는 거지. 근데 진짜 정말 토막나는 영어를 가지고 충분히 웃음을 이끌어내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됐고, 저는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 용기도 진짜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정말 멋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분만큼의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갑자기 저 독일에 오래 살았지만 독일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그냥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그냥 이 사람 그릇이 다르다. 진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 내가 한국에서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특히 서양 이쪽에 갔을 때 그래봤자 나는 그냥 동양인 여자애밖에 안 되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외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봤자 얘네들은 막 말투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슈퍼마켓에서 솔직히 다 알아들었으면서 계속 맞아. 다시 물어보고 막. 맞아. 근데 얘 억양이 더 못 알아듣겠고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 말로. 그런 경우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진짜 근데 그거를 강점으로 생각하려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능이 정말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파워링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면서 대단하다 했죠.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와타나베 나오미 씨가 이제야 하고 있는 그런 발상을 맨님이 먼저 한 게 아닌가. 독일에서 박사까지 한 다음에 나는 요거를 약간 나의 어떤 이민자성과 나의 외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뚱맞게 전혀 상관없는 독일에서 그렇지. 이런 거를 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거가 오히려 내 단점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상을 했다는 점에서 역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을 뿐. 발상은 우리 맨님이 먼저 했다. 항상 발상 많이 하거든요. 독일 언니들을 와타나베 나오미 씨 몰래 들었을 수 있어. 저런 것도 가능하네. 그쵸. 그렇다면 나는 뉴욕에 가볼까. 항상 사주나 전부로 갔을 때나 아이디어가 좀 많다. 장난 아니다.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일본에 있는 동안에 들었던 좀 아쉬운 소식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막 팟캐스트랑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네, 어디까지 가네 마네 하고 있지만 큰일인 여자가 해야지가 이제 그러니까. 종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책이라웃도 맞아. 이제 팟캐스트를 접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책이라웃은 진짜 오래된 또 팟캐스트고, 제가 어떤 면에서 의지하고 있다. 맞아. 그분들을 모르겠지만 저 혼자 약간 자매 결연을 맺었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재밌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지만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큰일이어는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죠. 이렇게 맞아요. 여성들이 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팟캐스트 가운데에서 되게 가까이에 있던 팟캐스트고, 근데 이제 막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집해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게 같은 시기에 공지가 떠서 맞아.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사실 큰일녀가 이제 좀 그만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일찍 듣긴 했어요, 사적으로. 근데 그게 또 책이라웃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이 약간 시장에 대한 상징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일단은 팟캐스트 자체가 이제 유튜브처럼 조회수 자체만으로 수익이 되는 이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욕과
네. 그런 어떤 애정만으로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근데 맨님은 그런 생각해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 그럼요.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제는 그 신들린 연애 살짝 보면서 50대는 사주가 해야 되나? 잠시 생각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차피 계속해서 저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주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사주가도 그 길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치 그 하면서. 독일 박사 출신 요시모토 개그맨을 꿈꿨던 것처럼 어쨌든 뭐 사실 캐릭터의 문제라 네. 엄마가 무당인 사주.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은 50대 사주가 괜찮지 않나. 괜찮지. 네. 오히려 나이가 좀 더 있을수록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방금 시작하더라도 네. 있어 그치. 보이잖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50에 저걸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지 않았을까? 것처럼.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주가가 되는 것보다 무당이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훨씬 있다.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점 보러 가는데 네. 이 녀석 이렇게 눈에 신이 찼어? 그런 얘기를 들어. 눈에 신이 찼다. 눌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 지금 팟캐스트의 미래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은 사주 아니면 무당이다. 아 지금 샤머니즘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네. 지금 영노자는 샤머니즘 팟캐스트로 좀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이 얘기는 이제 뭐 좀 이따 나중에 영노자에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좀 착잡한 마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팟캐스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계속 좋아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되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네.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근데 또 뭔가 조회수가 낮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진짜 굉장한 기획을 내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속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결국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맞아.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내가 팟캐스트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노자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생기거나 막 세상에 없던 기획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팟캐스트 청취자의 특성을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거를. 저도 이제 뭐 비슷한 거죠. 비욘세도 저희도 이제 막 4년 정도 됐고 근데 내년 2월에 5주년이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진짜 해요. 이거를 뭔가 확 변화를 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또 변화를 주는 거가 그냥 이거를 데일리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를 줘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비욘세는 그래도 제가 편하게 그때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컨셉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막 기력을 확 써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다가 대기획 이런 거를 하나를 하는 게 이거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죠. 뭐 특별히 안 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쯤은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그러던 시기에 큰일녀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저는 이제 큰일녀를 워낙에 많이 좋아하고 즐겨 듣던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아 괜히 방학을 못 하겠나? 거기다가도 하지 말라고 또 했네. 했어.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다. 지금 빨래 못 하고 있다. 또 시작해가지고 그때 만추님이 이제 다리 다쳐서 입원했을 때도 입은 괜찮지 않냐? 악성 팬. 목소리는 나오지 않냐? 다리 다친 거랑 그 방학 무슨 상관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아 너무 심하네. 이기주의가 네. 끝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제 그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차라리 방학을 해. 그치. 장기간 방학을 해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밀림의왕은 제가 붙들고 있거든요. 밀림의왕 하는 게 참 뭐 여러 가지 뭐 바쁜 와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해도 혹시나 또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올까봐 아 밀림의왕은 방학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캐릭터라서 신경 안 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제 계속만 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꼭 비정기적이더라도 계속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맨님은 그러면은 팟캐스트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좋은 걸 먼저 얘기할까? 좋은 거는 일단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나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것 자체도 맞아. 되게 기쁘고요. 예, 예. 이걸 가끔 생각하거든요. 이 뭐 왜 듣고 있을까? 모든 팟캐스터의 그 우울증이 올 때 전조 증상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거 왜 들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왜 날 좋아할까? 맞아. 그럼 계속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 힘든 거는 이제 쉬고 싶다. 애초에 쉬고 싶다는 마음은 그럼 왜 올까?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혼자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노제의 뭐 PD이자 작가이자 뭐 출연자이자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뭐 똑같은 입장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게 장기간 해오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지치는 부분이 있고 또 매주 마감이잖아요. 주 마감을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굴레를 어떻게 한번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올 초에 좀 길게 쉬어보려고 한 거였는데 근데 그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건강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복귀하고 나니까 다시 쉬고 싶은 걸이라는 생각이 조금 올라오면서 정말 행복했다. 네, 맞아요. 또 쉴 때는 좀 다시 하고 싶은데 생각이 막 올라왔다가 쉬니까 이제 올라온 거야 그 생각이. 근데 하니까 또 쉬고 싶다 이렇게. 네,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거를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웹툰 같은 거 연재할 때 뭐 4주하고 5주하고 한 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웹툰 작가분들도 정말 건강이 엉망이기 때문에 시즌제도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욘세님은 물론 한 번도 안 쉬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어쨌든 한 번 하면은 거의 1년 정도를 달리고 한두 달을 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갑갑하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면 나 못 쉬어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아예 조금씩 쉬어주면은 좀 나을까? 그럼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애초에 지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요. 혼자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혼자 하다 보니 섭외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혼자 하다 보니 편집을 내가 직접 하는 게 힘들다거나 그 피로감이라는 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편집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요. 너무 싫다 진짜. 네, 너무 싫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또 남한테 맡기기에는 또 이렇게 내 성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일날 제가 진짜 편집해준다고 했는데 기어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얘도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비욘세님이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맞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네, 근데 혼세님도 혼자 해서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좀 심지어 쉬지도 않는데 제가 제 것까지 맡기기가 좀 뭐하다는 생각이 좀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 할 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은 이게 뭐 제가 뭐 책 소개할 때도 있고 영화 소개할 때도 있지만 그냥 친구들 불러서 그냥 수다를 떨 때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꽤 있어요. 왜냐면 저는 8년 동안 맞아. 제 썰을 막 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텅 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힘든 거네. 주제가 없는 게 스트레스고 막 이런 것들도. 내가 소진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것도 조금 문제고 다시 좋게 만들려면은 뭐 많이 움직여야지 사실 또 에피소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치니까 그럴 기력은 또 없는 거고 막 사람들 만나고 뭐 어디라도 나가고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할 얘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또 없으면은 그니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다른 분하고도 했는데 다른 팟캐스트들이랑은 다르게 제가 혼자 이 컨텐츠를 좋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약간 이런 걸 외친 거예요. 누가 날 키워줄 거죠.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저를 팔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먹혔던 거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를 키우는 마음으로 네, 그런 정말 지하 아이돌의 위치에 제가 딱 포지셔닝을 그렇게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컨텐츠보다 나를 되게 많이 앞세운 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유효한 전략이긴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느껴요. 근데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막 멋있고 즐겁고 뭔가 잘 되고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어떤 전문 지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날 팔고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캐릭터를 팔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호감 장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네. 이 호감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 진짜 너무 혼자서 특히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비욘세 듣고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고 즐거워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님이 나의 캐릭터를 팔았다고 하면은 저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매일 즐겁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제 뭐 말로는 되게 쉽게 아 당연히 즐겁지 않은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우리는 일상 팟캐스트니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나도 좀 싫은 거야. 항상 즐거워야 되고 뭔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그러니까 나는 비욘세라는 이름도 웃기고 나는 비욘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쵸. 어느 순간부터는 아 내가 되게 주목받는 샘플 비슷하게 돼 있어서 물론 비욘세가 뭔지 모르는 아까 얘기한 지하돌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 팟캐스트를 귀로만 듣고 실제로 뭐 얼굴을 만난 적이 없고 얼굴 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과대포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로만 듣다 보니까 더 거리감이 생겨서 오히려 더 이 사람이 진짜 멋있다. 뭐 가깝게 느끼는 동시에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되게 즐겁게 늘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항상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데서 저 스스로 뭔가 이게 잘 정리되지 않을 때 맞아. 근데 이게 팟캐스트가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진짜 지친다 싶을 때 귀신같이 쉬시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나는 항상 즐겁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이게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너무 버겁고 그러면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죠. 어느 게 나인가? 팟캐스트에 나와 있는 나랑 실제 나랑 어느 정도가 나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버전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내가 뭔가 메타인지가 돼야지 유지할 수 있는 팟캐스트인데 사람이 지치고 우울하고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제일 안 되잖아요. 그쵸. 나라는 인간 어떤 인간인가 뭐 어떨 땐 되게 멋있다고 느꼈다가도 어떨 때는 너만큼 한심한 인간은 세상에 없어. 진짜 심하게 막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너는 너의 모든 청취자를 속이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그분들 아무것도 모를 거고 너한테 유일하게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면 너는 사람들한테 너를 포장해서 속여서 팔 줄 안다는 것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야. 한 번씩. 그게 이제 4년 정도로 오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를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죠. 사실 얼마 전에 그 일본 갔을 때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머리 잃어버렸네 없었네 막 공항 헉헉대면서 하고 이런 것도 그냥 다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어떤 거는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오히려 그게 재밌었다는 피드백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재밌었다는 피드백도 없고 조회수도 떨어졌는데 나는 만들면서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여러 개를 이제 테스트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추측해서 그거를 맞히는 재능은 나한테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하게 팬분들은 다 안다. 맞아, 다 알아. 너무 오랜 시간 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내 기분이 어떠한지는 물론이고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한 말에 맨님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다.
장난 아니에요. 난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리액션 막 기깔 났는데 생각했는데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도 동의하고 내용도 동의하고 토크 중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저 진행자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네.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주파수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워낙 많은 팟캐스트 들으니까 들으면서 뭔가 되게 결이 안 맞는구나.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진짜 결이 안 맞고 그걸 너무 진행자가 자기도 너무 느끼고 있어서 그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있지.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내 안에 못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되게 무의식 중에 막 오픈을 하게 되는데 괜찮을까? 너무 못나 보이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저런 얘기를 뭐 꼭 해야 되나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게 또 나야. 맞아. 말할 때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심에서 너무 우러 나온 거야. 나의 그 못난 모습이. 근데 이제 편집할 때 너무 징징대는 걸?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하는 소리를 거죠. 너무 많이 하나 약간 이런. 너무 피곤하겠다.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쉬고 싶다 그러고. 그럼 그만두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인사이드 아웃처럼 지금 다른 자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그러다가도 행복하지 않아?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든 오는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나의 얘기를 누군가의 얘기를 몇만 명씩 듣는다는 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재밌는 게 비욘세님은 방송 들으면 근데 평소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딱히 막 이렇게 막 포장했다고 느끼진 않은데 혼자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 다 그렇지 않을까? 하다못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왔을 때도 그 막 자괴감 있잖아요. 이 문장 말할 때 내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았나? 그런 거를 평소엔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그런 생각 한다는 친구들 보면 깔깔 비웃고 나는 외향인이라 그런 거 몰라 라고 얘기해놓고 언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답장으로는 타이밍이 늦거나 뭐 언젠가도 내 스토리를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할 때 그럴 수 있지 이러다가도 멘탈이 진짜 안 좋을 때는 평소에부터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런 걸 막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때가 오는데 팟캐스트가 그거를 증폭시키기도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치. 그리고 어쨌든 팟캐스트는 또 듣는 사람이 숫자로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변동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또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알고리즘을 타니까 내 걸 안 듣던 사람들도 내가 썸네일을 잘 만들거나 아니면 초반 몇 초가 웃겨서 떡상을 했구나가 있는데 팟캐스트는 특성상 듣는 분들이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적으로 되게 충성도 높은 좋은 콘텐츠라고 맨날 설명하는 거고 근데 또 어떻게 얘기하면 다르게 말하면 조회수가 낮다는 거는 원래 듣던 사람들이 나간 거야. 제목을 보고 이번 주 건 난 안 들을래 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듣자마자 거의 나가서 조회수에 잡히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돌아선 숫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 그치.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맨님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획을 계속 지금까지 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비슷한 거죠. 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이상한 날에 땡땡땡으로 하나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과몰입 특집이랑.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색춘문예도 재밌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읽는 내가 제일 재밌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만 어렸다면 더욱 즐겼겠구나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두키님이 얘기했네요. 자전거와 같다.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이런 어떤 이런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고 다시 모든 얘기에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어요. 뭐가 좋을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욘세를 쉬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쉬어야지 언젠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항상 금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되게 많이 착각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을 때 막 금요일 몇 시라서 퇴근 시간대가 겹쳐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퇴근 시간대야? 오늘 평일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자정에 비욘세를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 주말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고 막 엔잡을 하고 지금 또 막 이것저것 막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비욘세라도 있어야 업무하는 시간이 끝나고 주말 이 감각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주말에도 그냥 월요일엔 뭐 해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원래 프리랜서니까 주말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4년 동안 나는 이날은 무조건 논다 했더니 항상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은 아무리 내가 막 당장 월요일에 자료를 보낼 게 있어도 일요일에 밤을 새더라도 금요일은 항상 꼭 놀았거든요. 일 생각을 진짜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이 있다 보니 그냥 나도 강박적으로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뭔가 우르르 달려서 그걸 해놓고 나면 그 보상이 진짜 큰 거예요. 맨날 막 집에서 혼자 파티하고 막 아무 날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대로 계속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4년이나 됐으니까 네. 한 주도 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도 느껴지는 거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몇 년 동안 맨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출근하는 그런 느낌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연차 휴가가 있는데 그리고 월급이 있고 크다.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우리에게는 월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지네. 월급도 안 받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근데 약간 비욘세만이 나랑 절대 헤어질 일 없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지 않나. 친구들이 뭐 바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엄청 뭐 정신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나랑 뭐 무슨 얘기하다 막 정치 얘기하다 대판 싸웠어.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갑자기 극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치. 4년 동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람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모든 불안이잖아요. 그거를 시절인연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사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던 사람이 또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뜻이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위안을 얻는 데 쓰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같이 있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언제든지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 친구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줄 때도 있고 만나자는 약속을 나랑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부르자고 해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일은 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어쨌든 내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듣고 있는 존재라는 게 팟캐스트인 게 아닌가? 물론 그 안에 듣고 있는 청취자의 구성원이야 바뀌고 듣다가도 안 듣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얘랑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저도 되게 영노자랑 저를 동일시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들었고 내 거다. 네. 나야. 맞지. 내 거인 것도 맞고 나인 것도 맞지.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계속 하게 되는 동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분리가 안 되니까. 맞아. 네. 그럼 항상 저도 제가 저인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는 왜 너인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왜 이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나인 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쵸. 상태가 안 좋을 때 자기 혐오가 제일 커지는 때는 녹음하고 나서 편집할 때. 말 진짜 이따위로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알아.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있어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녹음을 하고 나면 늘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거 너무 재미없다. 다시 녹음하자고 하고 싶다. 이 부분은 통으로 다 드러내야겠다. 분량이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편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정원이 산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원본을 걸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들어보면 또 괜찮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나가요. 맞아. 그러면서 나는 되게 막연히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유 없이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동시에 이유 없이 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이입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녹음 다 하고 나서 재미도 없고 너무 약간 의무적으로 리액션 한 것 같고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면 그냥 나는 저 안에서 즐거워. 녹음할 때도 잘 즐기고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녹음 끄고 나서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위안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생각보다 나 그렇게 별로거나 구리지 않으니까. 맞아. 그렇게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필요 없구나. 맞아. 그래서 이 팟캐스트라는 것이 되게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맞아. 모두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이 내 걸 계속 들어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계속 들었던 것도 되게 대단하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온 나도 대단하고 나의 어떤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를 끌어내는 존재이기도 하고.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기 효능감. 네. 저도 그런 거 방송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네. 미쳤다. 진짜 너무 잘한다 진행. 진짜 돌았다. 미친. 짱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진짜 에미상 뭐 하냐고 지금. 지금 이제는 뭐 아무나 길거리에서 데려다 놓고 1시간 반 정도 얘기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다. 뭐. 유퀴즈 뭐 할 수 있지 길거리.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기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기력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 녹음 하러 가기 전에 녹음하는 날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기가 싫어. 네, 근데 이제 뭐 같이 녹음할 사람이 싫거나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출근하기가 싫은 마음. 근데 막상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싹 괜찮아지는 뭔지 알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야 우리 한 달 뒤에 언제 만나자 막 단톡방 난리 났어. 야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인생 네컷 요즘에 이렇게 찍는 게 유행이래 막 해놓고 당일날 샤워하고 뭐 하고 나가기가 너무 싫고. 그치. 걔네들을 만나서 뭔 큰 재미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는 거랑 똑같은 그치. 거지. 근데 막상 만나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씻고 나가면은 녹음할 때도 재밌어. 근데 이제 편집할 때 또 눈물이 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진지하게 요즘에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편집이 왜 그렇게 싫을까? 맞아. 저 나름대로는 이유를 찾았어요. 아마 맨님도 비슷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 대비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세이 같은 거 쓸 때도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구상도 하고 막 마인드맵 그리고 이렇게 쓰는 작가님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쫓겨서 하는 게 되게 잘 됐고 지금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하는 거를 마음고생을 겁나 하면서 10분 안에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편집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 이걸 단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저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막 피디님들이 너무 싫어하지. 편집 진짜 너무 싫어. 촬영장에서 너무 즐거운데 너무 싫어하고 할 때도 힘드시겠다라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크게 공감은 못했어요. 물론 작가 일도 너무 뒤지게 힘들지만 어떨 때는 막 섭외와 타이밍과 내 머리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온 아이디어와 뭐가 되게 잘 맞으면은 2주 동안 고생할 거를 뭐 반나절 회의 만에 뭐가 투닥투닥 나올 때도 있고 그치. 대본도 뭔가 우르르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절대 시간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할 때는 정말 말 잘하는 게스트분이 나왔어요. 자를 구간이 없는. 그분이 말을 잘했어. 뭐 예를 들어서 다이리님 같은 분이. 너무 깔끔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뭔가 편집할 부분도 별로 없고 이제 나만 신경 쓰면 돼. 내가 쌉소리한 거. 내가 막 말을 더듬었다거나 뭐 그런 것만 좀 쳐내면 되니까 좀 그런 날은 편집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이리님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다이리님은 그 얘기한 것만 그대로 받아 적어도 비문도 없이. 맞아. 어떻게 저렇게 기승전결 있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그런 게스트분 나왔을 때가 되게 좋죠. 네, 좀 혼세님 나왔을 때도 좋아요.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연 읽는 거 할 때 너무 행복해. 저는 이제 사연 읽는 거 할 때는 이제 또 더듬는 나. 예, 고통받으면서. 영노자면은 이제 내가 편집하니까 괜찮은데. 네네네. 비욘세에 나와서 하면은 또 우리 혼세한테 또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니요. 생각하면서. 그런 게 조금 있다. 저는 이제 제일 웃긴 게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청취자분들 근황을 소개하거나 혼자 하는데 사연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연 읽다 중간에 실수를 했어. 그때 정말 편집할 때 들려오는 오디오화된 자기 혐오. 어쩌다 틀려서 거의 욕을 한 것처럼 들려요. 그게.
그리고 나도 혼자 녹음을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말이 어디가 꼬였어.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상태가 괜찮을 때는 진짜 빨리 녹음하고 진짜 거의 뭐 수정 안 하고 나갈 때도 있는데 혼자 하는 녹음이 둘이 할 때보다 더 편집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가 진짜 자기 혐오 맥스를 나중에 제가 귀로 듣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 걸 편집하면서 내가 나한테 눈치가 보여. 뭐 왜 저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지 혼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네.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라방을 켜놓고 했어. 그러면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네.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네. 계속 목소리만 들리는데 맞아. 이러면 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거를 잘라내는 나. 짜증나는 나. 하지만 계속 반복한 나. 그게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인스타 라이브를 본 사람들은 이걸 편집도 안 하고 그 하는 나를 계속 지켜봤다는 것. 사랑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큰 사랑 보내주시고 진짜로.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샷에 내 얘기 하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는 하면서 딴짓도 잘 못하는데 맞아. 그걸 봤다는 게 굉장한 사랑이지 않나.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라이브로 혼방 녹음을 안 합니다. 그치. 2명 들어오거나 했을 때 또 속상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녹음하는 것보다 인스타라만 켜놓으면은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던져주시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수월하니까 가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때에는 뭔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얘기에 너무 흥분해서 그거 보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끝내면 이제 질문이 없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얘기해보겠다 하고 이제 구걸하는다.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름이 셀럽맷인데.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나. 궁금하신 거 뭐 혹시 없으신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제 동정처럼 올라오는 가끔의 질문. 그쵸. 너무 감사한 마음인 거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해는 해요. 네. 뭐 7, 8년 들었는데 뭐 그렇게 궁금했어. 그리고 너무 매주 뭐 설명해주고 있잖아. 뭐 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럼요. 지금 뭐 벽에 빵꾸 난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 에어컨에 펌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그럼요. 그런 게 세상에 저는 존재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잘한다 근데. 근데 이거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원래 저희 집 예전에 있던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엄마 집에 있는 건 무소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많이 달라요 했더니 그거는 하는 정도라고. 그래서 다음에 어머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좀 다르긴 달라요. 근데 또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다르긴 달라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 약간 눈이 좀 뒤집히면서 어디 한번 좀 또 체험해보시고 언제든지 또 주문 주시고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벽을 뚫어서 그런지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연락 주시면은 그냥 그 재료값만 받고 설치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전략일 수 있어. 저거를 조금 저렴하게 해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꾸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내가 팟캐스트 제작자다. 그리고 집에서 녹음을 한번 한다. 자주 한다. 그럼 보통 사실 저 옵션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쵸? 어느 집 한 군데에 달아야 된다면 사실 맨님 집에 무소음을 다는 게 맞았다. 생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니 집을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난 뺏긴 거야. 심지어 저는 사실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공간 자체가 에어컨 턱 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분도 이제 주의를 주긴 해서 좀 자다가 깰 수는 있다. 네네네. 시끄러워서. 네. 지금 방이 3개나 있고 공간이 되게 많은데 이제 녹음하는 그 식탁을 그 에어컨 턱 밑에. 그렇죠. 가장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 턱 밑에 지금 놨어요. 네. 여기가 이 집의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소음에 대한 불쾌함과 그래도 그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처럼 진행자가 시원해야 방송도 시원하다.
그런 걸 수 있다. 그쵸? 그럼요. 네. 아까 조금 소리 크게 들어갔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이겨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네. 어떡하겠어요. 네. 네. 사실 저도 뭐 자기 염원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굉장히 좀 포장을 잘해서 일본 갔다 올 때 뭐 짐 싸고 뭐 하고 막 길에서 공항에서 헉헉거리고 이런 것도 그냥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이거를 매주 듣는 걸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 정도 조금 이겨내셔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겨내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가끔 가짜 텐션이고 그래요. 억텐도 아니야. 가짜야 그냥. 억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텐이야 가텐. 가텐. 저는 지난주에 송지연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송지연 작가님 너무 웃긴데 제가 그날 상태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 응.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오히려 너무 많이 웃는다. 응. 너무 귀신처럼. 뭔지 알아. 뭔지 알죠? 뭔지 알아. 그래서 저는 사실 녹음할 땐 몰랐어요. 근데 편집하면서 듣는데 너무 오버해서 웃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좀 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깔깔깔깔 하는 게 이 새끼 이거 가짜인데? 약간 캥 작가님이 그런 게 있어요. 어색하면 더 크게 웃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3인 녹음을 했다. 게스트랑 별로 그렇게 크게 친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에이 뭐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캥 작가님 목소리를 편집할 때 들으면은 언니가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다. 그치. 느껴질 때가 있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네.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쯤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거지. 분위기를 막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리즘인 거예요. 그치. 맞아. 여기까지 웃어줘야지 여기까지 쓸 수 있다. 그런 맞아. 느낌으로. 그럴 때가 있다. 있어. 다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다. 굉장하다. 네. 지금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행복하고 해냈다. 해냈고 억지로 얘기하는 거 없이. 맞아요. 평소에 안 하던 진지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번에는 키스하지 않을까? 저도요. 그래서 앞으로 매드맥스를 볼 때 같은 구간에서 웃음이 날 것 같아요. 그치? 어머니의 땅? 그린플레이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저의 어떤 일본 출장의 썸머리처럼 결국은 프리큐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큐어만 남는 거야. 근데 맨님한테 그거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어디든 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에서 행사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북토크 했을 때 그게 진짜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외국인이고 한국어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러니까 물론 계속 들으시던 분들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하는 게 소중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또 약간 지친다 싶었을 때 이게 되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의미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한국어를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치. 편지도 막 저보다도 훨씬 더 정갈하게 쓴 이런 그 학습자 특유의 진짜 깔끔한 도둠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쓰셔서 편지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또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쉬지 말자. 그치. 이런 마음으로. 그치.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북토크 한 거 이제 약간 클립으로 네.
올리셨잖아요. 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일본어 하는 모습 원래 잘 안 보여줬잖아요. 그쵸.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또 너무 멋있다. 우리 혼세 내 친구 너무 멋있다. 잘한 부분만 올린 것도 없지 않지만은. 아니 그건 당연히.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이러면서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는 일본어를 진짜 되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한 거의 근 20년 전에 일이고. 그래서 1년 살다 와서 한국에서 쓸 일이 없다 보니 뭐 어쩌죠 밑밥을 열심히 깔면서 그치. 만약에 제가 오늘 일본어를 못한다? 여러분 귀엽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가와이도 못되고 다사이. 그치. 강요하는 거야 이분들은 이제 뭐 근데 생각보다 막 약간 이런 얘기할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은. 없지. 내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귀엽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는. 네. 외국인 저자가 네, 그쵸. 우리 말로 이렇게 북토크를 해주는데 너무 그냥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또 한국어로 막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같은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대화가 짧아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이렇게 이메일 주셨던 분들도 막 선생님 제가 진짜 너무너무 뭐 잘 듣고 있고 어쩌죠 얘기해놓고 한국어가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일본 사람인지 몰랐어. 그 일본어 이름이 있긴 했는데 그냥 닉네임인 줄 알았어. 그치. 한국어가 좀 어색해서 죄송해요 흐흐흐흐 막 이러고 써놨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유일하게 듣는 한국어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영노자도 그런 의무감을 좀 가지셔야 돼. 갖고 있다. 방학하지 마시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너무 빠른데. 제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뭐 당연히 뭐 만자이 보면서 만담 보면서 일본어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고 뭐 발음이 부정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바꾸기. 그래서 조금 느리게 만든다던가.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느리게 만들 때 있어요? 네, 있어요. 어머, 한 번도 안 해봤네? 네, 그걸 좀 한다던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상현 작가님이 나오면서 뭐 폭주 기관차처럼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느리게 하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말았어요. 심지어 저는 그걸 정원이 산책할 때 들었는데 제가 정원이 산책할 때 정원이 이제 뒷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산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원이가 이제 응가 자리를 찾을 때가 됐다. 다다다다 할 때 갑자기 박상현 작가님이 하하하하 웃기 시작했어요. 그 뭔지 알죠? 이거 게이지 끝에까지 차가지고 아무리 볼륨 줄여도 찢어지는 소리 안 없어지는 구간 그거를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이 텐션으로 가보자. 같이 종종거리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 좀 계시다는 걸 아니까 이거 조금 듣기 힘드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야지. 그럼요.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국에 유학을 온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 정말 1등급 받는 거죠. 6급. 제일 어렵다는 6급. 그치. 받는 거죠. 너무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영노자랑 비욘세를 들으시는 외국인 청취자 여러분 항상 그 이메일 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런 걸 들으면 용기가 되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그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비욘세닷컴이나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영노자는 어디로 보내면 되죠? 홈리스 소울 2027 요새 이런 거에 약해요. 나를 어필해야 될 때. 네. 홈리스 소울 2017 @gmail 네.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홈리스랑 소울 겹치지 말고 S 3개 다 넣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영노자의 그 샤머니즘 3연작의 세 번째. 그렇죠. 네.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소감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